4.5에서 5만 톤급으로 알려졌고 항공력 투사를 위해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해 운용할 계획인데요. 스키점프대를 설치하면 함재기 수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갑판형으로 건조될 예정이고 수직 이착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캐터펄트나 앵글드 덱도 기본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모함으로서의 운용 효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과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키예프급 항공 중순양함에도 캐터펄트나 스키점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수직이 착륙기를 탑재하여 잘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없이 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교가 둘로 나뉘어 있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을 연상케 하며 소음을 감소시켜 대잠 스텔스 능력을 강화하는 수중 스텔스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경항모는 빠르면 2030년대 초반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때쯤이면 우리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6척과 고성능 방공비 대잠 구축함인 KDDX 6척, 개량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대잠 능력을 보유하게 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또한 6척을 보유하게 되고 SLBM을 탑재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도 6척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성급 호위함과 대구급 호위함, 차기 호위함인 FFX 배치3 등 26척의 호위함이 건조되어 있을 시기인데요. 이로써 매우 강력한 함대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중국 언론은 한국의 항공모함 함대는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프랑스의 핵항모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 함대를 능가할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해군의 미래 계획이 발표됐다. 항공모함 함대를 건설할 계획인데 전력이 프랑스 항공모함 함대에 필적한다. 최근 한국은 해군 창설 75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항해, 필승해군 선진해군이라는 홍보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는 4만 톤급 LPX-2 경 항공모함과 3천 톤급 KSS-3 탄도 순항미사일 잠수함, 8천 톤급 KDDX 이지스함 등 한국해군의 미래 핵심 전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는 한국해군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편승해 자체적인 대항해군을 건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한국의 원양함대의 핵심인 LPX-2 경 항공모함을 살펴보겠다. 연합통신이 인용한 소식에 따르면 LPX-2 경항모는 2033년까지 건조 및 배치될 예정이며 함재기를 제외한 예상 건조 비용은 약 17억 4천만 달러이다. 한국의 경 항공모함은 톤수가 4만 톤에 달하며 실제로 톤수로는 이미 중형 항공모함 범주에 진입했다. 그런데 항상 돋보이고 싶어하는 한국해군은 의외로 낮은 자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항공모함의 성능 지표가 기존의 중형 항공모함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항모는 첫째, 항공기 사출용 캐터펄트가 없고 둘째, 스키점프대가 없으며 심지어 경사각판마저도 없다. 따라서 운용 가능한 함재기 수는 샤를드 골급 항공모함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 이는 하나의 강습 상륙함의 표준이지만 추륙 양용 함정 등을 탑재할 수도 없다. LPX-2 경항모는 20대의 F-35B를 탑재하게 되는데 이는 라이벌인 일본의 이즈모급 경항모보다 정확히 8배 더 많은 양이다. 따라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두 나라가 충돌한다면 한국의 경항모가 일본의 이즈모급을 제압하기는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는 주된 이유가 라이벌인 일본이 곧 항공모함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질 수 없어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LPX-2 경항모는 결국 집 근처에서 한국의 영해와 영공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로만 사용될 것이라 말한다. 물론 이 정도 역할은 한국 공군만으로도 충분하며 한국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35B 자체가 한국 공군의 소유물로 문 앞에 두면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공항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즉, 한국의 항공모함은 실용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홍보 영상을 보면 이 같은 견해는 분명히 틀렸고 포괄적이지 않으며 한국의 항공모함 건조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물론 일본에 대항하고자 하는 요소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는 주된 이유는 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단을 꾸려서 해양내국의 꿈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다음으로 항모전단의 반공체계인 KDDX 이지스 구축함을 살펴보겠다. KDDX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하는 구축함으로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이다.
KDDX는 미니 이지스 구축함으로 한국의 기존 이지스 구축함의 약점인 초저고도 요격 능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만재배 수량이 8,000톤이 넘고 일관은 스텔스 형상의 하나그룹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통합 마스트를 채택했으며 S밴드와 X밴드의 듀얼밴드 레이더가 탑재된다. 대공 미사일은 러시아와 공동 개발했으며 S-400의 일부 기술이 적용된 L스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km 미만이며 한국이 자체 개발한 TVNS 수직 발사 시스템에 탑재되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전체적으로 KDDX의 전투 능력은 일본의 아키즈키급 범용 구축함보다 강하며 일본이 새롭게 건조 중인 30FFM 구축함과 성능이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함대의 핵심인 KSS-3 탄도 순항 미사일 잠수함을 살펴보겠다. 이 잠수함은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탄도 순항 미사일 제네시 잠수함이며 한국이 기존에 지닌 잠수함들에 비해 톤수가 크고 많은 질적 향상이 있다. 수중 배수량은 3,750톤에 달하며 수중 최대 속도 20노트, 항속거리는 1만 해리이다. 또한 AIP 시스템 덕분에 이 잠수함은 최대 50일 동안 잠항이 가능하다. KSS-3의 첫 배치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현무3C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기 6셀이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1,500km 떨어진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잠재적인 상대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며 핵무기를 쓸 수 없다는 전제하에 대안적인 전략적 억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배치부터는 수직 발사기 수가 8셀로 늘어나며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이 향상되어 500km 이내의 고가치 전술 목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지난 9월 한국이 실시한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의 해상 발사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KSS-3는 이론상 현무2를 사용하여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향후 한국 항공모함 전단의 대함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결국 한국에서 운용 중인 몇 가지 종류의 암속 미사일들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은 제한이 적고 장거리 공격 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항해군 창설을 위한 야망도 크다. 이번에 한국이 목표로 하는 항모 전단은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 KDX-3 이지스함까지 가세하면 그 전투력이 프랑스의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능가할 정도다. 여기서 성공을 거두면 한국은 세계 해군 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